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습고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 마지막 날 목요일 저녁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전히 일요일까지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 계시겠죠. 구정 특강으로서 기본 글자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손과 발에서 손발 입에서 글자가 기본 글자 약 40자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손도 한 손이 있고 두 손이 있습니다. 손으로 뭘 잡고 있는 손이 있고 행위를 하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글자로 만들어내요. 한 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이게 벗 우자잖아요.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손 두 개를 그려 놓은 거.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뻗어 가지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손이요. 이것도 손이에요. 그 다음에 분율자에서 보듯이 이것도 손입니다. 한 손, 요거, 요거, 요거. 그 다음에 두 손 밭들 공자, 양손 국자. 두 손입니다. 잡고 있는 손, 뭔가를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 가를 짓자. 그 다음에 몽둥이를 잡고 있는 손, 칠복자. 꼬랑지를 잡고 있는 손, 미칠이, 다다를 이자. 행위를 하는 것. 이 손을 비틀어요. 뭔가를 잡고. 소축 그러죠, 이게? 소축 그러는데 손으로 뭔가를 비트는 장면입니다. 손과 관련된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 두 손에서 이렇게 양팔로 감싸는 모습, 쌀, 포자. 이 손우자가 손우, 손개 이러는데, 그 다음에 손톱조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뭔가를 잡는 손인데, 그런 의미는 알면 더 좋지만,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다 손이다. 두 손 다 손이다. 뭔가 비틀어 모습이지만 손으로 하는 행동이다. 손을 팔 벌려서 싸고 있는 장면이다. 꼬랑지 잡고 있는 손, 나뭇가지 잡고 있는 손, 지팡이나 몽둥이를 들고 있는 손. 이 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손수자죠. 그 다음에 제방변이 있죠. 그러니까 손과 관련된 기본 글자들도 엄청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자세하게는 못하고 개요를 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발과 관련된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 두 발, 발로 걷는 모양, 뛰는 모양, 뭐 이렇게 해서 발과 관련된 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발족자, 그죠? 한 발, 발짓자, 끝을 짓자, 발소자, 두 발, 걸음 보자, 뛰는 당면, 뭐 달릴 주자, 그 다음에 발 펼쳐놓은 발, 필발자, 이런 식으로 발과 관련된 기본 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과 관련된 글자, 손과 관련된 글자, 발과 관련된 글자에서 기본 글자가 40여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강의 다 해놓은 것들이에요. 손과 관련된 기본 글자 보시고 발과 관련된 기본 글자 보시면 다 나옵니다. 만약에 또 찾아보기 힘드시고 하시면 이 도표 여러분들 지메일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지메일 살펴보시면 나와요. 그 지메일 주소로 도표 보내주세요 하면 요거 하고 또 약간 설명이 붙어있는 기본 글자들을 정리한 도표가 있어요.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제 신체를 사람을 3등분을 하면 신체와 사람 자체, 그 다음에 신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사람 자체라는 것은 사람인 그러잖아요. 사람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람인, 요거 사람인, 요거 사람인. 요거 사전엔 안 나와요. 위험하다 할 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빗색자 할 때도 쓰죠. 여기 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인, 사람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모양이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사람인 하니까 훈도 사람이고 음도 인이니까 쉽게 머리 연상이 되는데, 비수비, 주검시, 병부절, 큰대, 설립 이렇게 되면 비수비 사람비로 알아두십니다. 주검시 사람시로 알아둡니다. 병부절 사람절, 큰대 사람대, 설립 사람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람이라는 훈을 쓰는 글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훈을 쓰지만 실제는 사람을 뜻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11자 정도 됩니다. 도표에서 확인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면 동명인 사람, 이명인 사람 그럽니다. 동명, 이름이 같은 사람, 다를 이자. 이름은 다른데 사람, 실제는 사람인 글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비 이름은 뭐예요? 비수라는 것이 이명, 이름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비수비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비수비가 사람비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비. 동명인 사람, 이명인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으로 사람을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신분으로 사람을 한번 나눠봐요. 신분. 태생적인 신분이 있죠. 그 다음에 계급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태생적인 신분이란 갓난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이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다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뱀사 그러는데, 뱀사, 큰 뱀, 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사사사, 예? 그 다음에 아이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갓난 아기를 뜻하는 글자들이에요. 뱀사, 뭐 큰 뱀파, 사사사 이게 다 어린 아기를 모든 글자다. 제 자세한 강의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는 기본 글자에 대한 개요를 보시는 거니까 자세한 설명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자, 뭐 여자 여, 어미 모, 아비 부, 노이 늙은이 노 이렇게 해서 이런 글자들이 태생적인 신분이에요. 동양 사회는 어린 장유유서라고 해서 어린아이보다는 노인이 우대받던,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기본 글자로 만들어진다는 거 넣어 두십시다. 자, 계급적인 신분이란 뭡니까? 종이 있죠? 하인이 있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죠? 그 다음에 계급 관리, 계급이나 관리직이 있죠? 임금이 있죠? 이런 신분을 가지고도 다 글자로 만들어냅니다. 종, 시나 신자, 백성, 백성민자, 관리, 선비 사자, 임금 왕자, 계급으로 나누는 신분을 이용해서 글자가 탄생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강의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자에 3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한자를 기본 글자, 한자의 알파벳, 한자 알파벳은 축약하면 몇 글자로 축약할 수 있다고요? 3개. 사람, 삶, 자연으로 축약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을 또 3분류하면 신체, 그 다음에 사람 자체, 신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는 뭐가 있어요? 머리, 얼굴, 몸, 손, 팔
이렇게 5등분이 되죠. 사람도 동명인 사람, 이명인 사람 두 개로 분리됐죠. 신분, 태생적인 신분, 계급적인 신분. 그러니까 사람을 좀 더 분류하면 머리, 신체, 사람, 신분인데 요거를 또 분류하면 하나, 머리, 얼굴, 몸, 손, 발. 태생적, 계급적, 동명인 사람, 이명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 관련된 기본 글자가 몇 개예요? 9글자. 사람과 관련된 기본 글자가 9글자예요. 9자예요. 머리에서 뭐든 몇 개 더 나오고 얼굴에서도 많이 나오고 몸에서도 막 나오고 손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공통 분모를 딱 정리하면 머리, 얼굴, 몸, 손, 발. 동명인 사람, 이명인 사람, 태생적 신분, 계급적 신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약 300여 글자 되는 기본 글자의 100여 자 이상이 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3 분류했을 때 사람 다음으로 온 것이 삶이었잖아. 삶. 사람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뭐라고요? 전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의식주. 그 다음에 뭐예요? 직업. 옛날 직업이 농업이니까 농경이죠. 이렇게 하면 삶에서 3개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3개, 삶에서 3개, 자연에서 3개, 기타 해가지고 총 기본 글자가 10글자인데 요 사람에게서 또 분류하면 9개가 됐었죠. 삶에도 분류할 수 있어요. 전쟁도 무기, 전쟁도 뭘 분류해? 무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활, 칼, 창, 공격용 무기, 수비용, 방어용, 방패까지 있죠. 그렇죠. 무기도 보면 뭐예요? 활, 칼, 창, 공격용 무기, 활, 칼, 창이 대표적인 거예요. 활, 칼, 창. 그 다음에 활, 칼, 창, 활과 칼과 창, 공격용 무기들이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끼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운송 수단이 필요하겠죠. 뭐 수레라든가 배라든가. 그래서 무기가 필요하고 운송 수단이 필요하고 전쟁하려면 또 뭘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승리 기원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점을 쳐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와 관련된 것들이 다 전쟁과 관련된 기본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기본 글자가 뭐 있어요? 무기, 운송수단,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는 뭐 말 그대로 옷이죠? 먹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의와 관련된 글자들, 식과 관련된 글자들, 주와 관련된 글자들이 또 탄생을 합니다. 농업은 또 뭐예요? 농업은 농기계. 옛날에 농기계 해봐야 뭐 쟁기 위주겠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겠죠.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농업 관련된 뭐가 글자가 있습니까? 농산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기계, 땅, 토지 관련된 글자, 그릇과 관련된 글자들이 농업과 관련된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도 하나, 둘, 셋. 농업도 기계, 땅, 그릇 3개. 그러니까 3. 여기도 무기, 또 운송수단, 그 다음에 제사 3개. 그러니까 전쟁, 삶과 관련된 기본 글자도 몇 개예요? 사람 관련된 기본 글자 9개, 삶과 관련된 기본 글자도 9개. 아유, 죄송합니다. 자, 사람의 삶의 터전이 어디라고 했죠? 삶의 터전이 어디다? 사람의 삶의 터전이 어디다?
사실 이거 300자 되는 거를 자세하게 강의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예, 그것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봐주시고 개요만 보시죠. 개요만. 네. 지금이 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사람, 삶, 자연에서 동물, 그 다음에 이 동물과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산천, 초목이죠. 그 다음에 뭐의 지배를 받아요? 천체의 지배를 받죠. 자, 그러니까 자연에서 글자가 몇 개 나와요? 중분류면 3개 나오는데 동물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육상동물. 육상동물도 여러분들 병아리, 닭부터 힘이 약한 동물부터 강한 동물까지 다 공통분모를 갖는 글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닭유자, 개견자, 돼지 시자, 소 우자 이런 식으로 보험 호자까지 나갑니다. 그 다음 육상동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조류가 있겠죠. 어조류. 바다에 사는 물고기, 조개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류, 새 관련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동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부산물입니다. 동물의 부산물. 부산물이 뭡니까? 고기, 뼈, 뭐 날개 이런 것들이 다 부산물이죠. 제가 마장동에서 살았었는데 저는 그냥 고기 그러면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살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면 뼈다구, 꼬리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곱창 이런 거 내장 생각했는데 거기 있어 보니까 부산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부산물이 또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을 분류할 때 육상동물, 어조류, 육상동물, 해상동물이다. 어조류, 부산물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산천초목은 말 그대로 산, 천, 초, 목. 산과 관련된 글자, 냇가, 물과 관련된 글자, 풀과 관련된 글자, 나무와 관련된 기본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체는 뭐예요? 해, 달, 별이 있죠. 해, 달, 별. 자, 그럼 몇 개입니까? 요거 3개. 요거 몇 개예요? 4개. 요거 몇 개예요? 하나. 그럼 몇 개입니까? 8개. 자, 사람 관련된 글자 9개. 삶과 관련된 글자 9개. 자연과 관련된 글자 몇 개? 8개. 그 다음에 기타가 있었죠. 기타를 2개로 분류하면은 숫자와 부호, 기호로 나눌 수 있죠. 그럼 2개로 칩시다. 그럼 총 몇 개예요? 그렇죠. 한자의 기본 글자는 28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자의 기본 글자는 몇 자? 28자다. 영어의 알파벳은 몇 자? 26자다. 한글은 몇 자? 자음, 모음 24자다. 일본어는 50글자다. 네. 그렇게 해서 한자도 알파벳이 있고 알파벳도 300개를 다 그냥 통째로 외우려면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 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개요를 파악하신 다음에 각계전투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정리합니다. 한자를 분류하면 알파벳이 한자를 사용하는 주체의 사람과 사람의 행위가 삶이고 삶의 터전이 자연인데 사람도 신체로 나뉘고 신분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사람 자체로 나뉜다 그랬죠. 삶도 어떻게 나눠요? 전쟁으로 나뉘고 의식주로 나뉘고 그 다음에 농경 직업으로 나눕니다. 자연이 어떻게 나누었어요? 동물로 나뉘고 산천초목으로 나뉘고 또 천체로 나누었습니다. 신체도 어떻게 나누었어요? 머리, 얼굴, 몸, 손, 발 이렇게 나눴죠. 또 사람 자체는 동명인 사람, 이명인 사람. 자, 신분은 태생적인 신분, 계급적인 신분. 삶은 전쟁, 무기, 그 다음에 운송수단, 그 다음에 제사. 의식주는 말 그대로 의식주로 나누죠. 농경은 뭐예요? 농기계, 그 다음에 농토, 그 다음에 그릇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동물은 육상동물, 어조류, 그 다음에 부산물. 산천초목은 말 그대로 산천초목. 천체는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뭐 있었어요? 숫자와 부호. 이렇게 싹 하면 이렇게 해서 다 나눠 봐야 한자의 기본 글자가 몇 자다?
28자다. 한자의 기본 글자는 28자입니다. 영어의 기본 글자는 알파벳이 28자고 일본어 50음도고 한글은 자음 모음 24자고 한자는 28자입니다. 그런데 한자가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이 28자를 이제 개요를 파악했으면 머리에서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얼굴 관련된 글자가 어떤 게 있느냐, 손과 발 관련된 글자가 어떤 게 있는가를 또 이렇게 세분해서 이렇게 파악하시면 외우는 게 필요하죠. 좀 외우시면 약 300여 자 되는 이 기본 글자 전체가 머리에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자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재밌어지고, 이것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분해 조립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분해 조립이란 것은 뗐다 붙였다 이러는 거라 그랬죠? 뗐다 붙였다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술병, 빈 술병이에요. 빈 술병에 물이 담겼다는 술주자죠. 그러죠? 네, 빈 술병. 빈 술병에서 그다음에 이 빈 술병인데 여기에서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물을 이렇게 그 병에 들어있는 술병에 들어있는 물을, 즉 술을 따라주면 나누어 주는 거지. 이게 나눌 배자죠. 배우자 할 때도 왜 배우자란 말은 생겼는가 하면 서로 한 잔 술을 나눠 마시면서 혼인을 했고 사약을 했고 또 배달할 때 나눌 배자가 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 글자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 글자다 이런 얘기. 여기 술 관련된 글자가 수십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 혹독하다, 술 먹고 주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 고할고자, 고하다, 말하다는 얘기죠. 술 먹고 고한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주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게 혹독한 혹자입니다. 혹서, 혹한, 혹독 할 때 이렇게 이 글자를 알고 이 글자를 알면 이 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화살 시자입니다. 화살 시자예요. 화살이 날라와서 내 몸에 박혔어요. 이게 병상을 가리키는, 병과 관련된 글자에 다 들어가요. 암, 병 다 들어가잖아요. 질병. 이게 병질자죠. 화살은 전쟁 무기죠. 화살이 전쟁 때 화살을 맞았다는 것은 부상 입은 거죠. 그러니까 병상에, 침상에 들어 누워야 되죠. 병질자입니다. 병든 거와 마찬가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병질자, 요거 침상 글자입니다. 요것이. 그게 병자예요. 질병. 그러니까 화살이라는 글자를 알고 이게 침상이라는 걸 알면 이 글자를 합치면 대충 이 글자가 무엇이겠구나를 알아낼 수 있죠. 이처럼 한자는 분해 조립, 조립 분해, 이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추리력, 응용력, 상상력 등이 한자만 익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익히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한자를 익히는 과정에서, 한자 모른다고 못 살아갑니까? 살아가죠. 근데 이 한자를 익히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요소, 영양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한자 알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무지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자도 알파벳이 있다. 기본 글자 약 300여 자 되는데 이거를 1획, 2획으로 외우면 못 외운다. 그러나 한자 전체가 조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개요를 파악을 하면, 한자의 개요 뭐였죠? 한자의 3대 요소가 뭐였어요? 한자의 3요소. 사람, 한자 사용 주체 사람, 사람의 움직임, 행동, 삶의 터전, 자연, 요것 안에서 모든 글자가 다 나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글자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한자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강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박건호 1급 한자 박건호 치면 다 나와요. 거기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